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뺏는 것이다. 또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돌파에 이은. 상대를 속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상대의 흐름과 타이밍을 내가 뺏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호나우딩요, 또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의 상대를 속이는 기술을 보면 빠른 것도 있지만 상대를 역동작이 아주 잘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걷어서 한국 K리그가 최근 들어서 J리그한테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좀 반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프리킥. 전반 4분 만에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첫 골이 터졌다. 를 대서 완전히 각을 꺾었어요. 아, 멋진 상황이 타이밍을 그렇죠. 뺐었죠. 오늘 아주 깔끔한 축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공을 골대에 넣으면 그뿐이다. 이주영 선수. 이 순간을 보기 위해 관중들은 열광하며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다. 축구공 하나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다. 4분이 조금 넘었어요. 이주영 선수 뭐 둘레 68cm, 무게 410g. 해면에서의 공기압력 0.6에서 1.1기압. 흔히 사람들은 축구공을 가리켜 둥글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축구공은 둥글지 않다. 엄밀히 말해 12개의 정오각형과 20개의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32면체로 오일러의 공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축구공은 크게 부드럽고도 질긴 외피와 이를 엮은 1620번의 촘촘한 바느질, 내피와 공기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모양을 갖춘 축구공은 질량과 지름, 탄성과 반발력 등 엄정한 테스트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여기에 보다 빠른 속도와 정확도, 방수 효과의 극대화는 피파, 국제축구연맹이 내세우고 있는 공인구의 인증 조건 중 하나다. (19세기까지) 돼지 등 동물 오줌보로 대신했던 축구공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역대 월드컵 공인구는 그 발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잣대일 것이다. 1970년 텔스타를 통해 오늘날의 흑백 디자인을 선보인 월드컵 공인구는 이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작은 힘으로도 더 빠르고 더 많은 회전이 가능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 피보노바가 선보였는가 하면 2006년 팀 가이스트는 획기적으로 패널 수를 14개까지 줄여 공의 정확도와 컨트롤을 높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유로패스 공인구인 2008 유로패스는 표면에 미세돌기를 넣어 공과 축구와의 표면 마찰력을 높였다. 좀 더 멀리 강하게, 좀 더 완벽한 회전이 가능한 축구공. 그 진화의 끝이 어딜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축구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골입니다. 골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을 더욱더 그런 위협적인 어떤 요소로 만들어주는 건데, 반발력이라든지 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수에게는 좀 더 편하게, 수비수와 골키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떨어뜨린다는 볼이 루카스에게 좀. 나와야 돼. 슛 자, 때리죠. 왼발로 슛.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전반 44분 일본 팀에서 동점골을 넣었다. 숨막히는 접전. 지금 상황. 득점이 많지 않은 축구에서 한 골은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20팀 상황. 축구는 각 팀의 선수 11명씩 총 22명 선수들에 의해 90분간 진행된다. 이 시간 동안 선수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기 규칙들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 고대 축구는 스포츠이기 이전에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 유럽 부활절을 앞두고 열린 마을 축제 이벤트였던 축구.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4km 거리에 있는 골대를 사이에 두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던 메스 풋볼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 이후 공터에서 놀이로 즐기던 축구가 기숙사 학생들이 머무는 교정으로 옮겨오면서 오늘날의 베스트 11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여기엔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의 흥미를 담보로 한 과학적 근거도 찾아볼 수 있다. 축구장의 크기와 선수 수를 감안한 선수 1인당 그라운드의 확보 면적이나 선수들 간의 평균 거리, 약 2.4초의 공의 보유 시간 등은 그 역동성을 보여준다. 축구선수 1인당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대략 한 300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사각형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킥을 해서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야 할 그런 판단을 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축구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리블 파워와 그 다음에 패싱력, 이것이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구는 발을 사용한다. 인간 본능에 충실한 가장 격렬한 스포츠라는 표현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축구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기도 하다. 철저한 선수 분석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술, 선수 특징과 포지션에 따른 1:1 맞춤 훈련 등이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있었던 한 스포츠 세미나장. 이날 발표 주제 중 하나로 영상 분석이 다뤄졌다. 주질 않고 드리블을 하고 있죠. 데이터상으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보다는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득점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 수비는 늘 많고요. 계속해서 이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미 영상 분석은 지난 경기를 모니터하고 분석함으로써 팀은 물론 선수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축구에서 얘기하는 드리블이나 또 페이크 동작이나 페인팅이나 슈팅이나 모든 것은 전부 과학적인 시각에서의 분석과 훈련과 또 경기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기고 지는 것을 다투는 그런 볼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총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스포츠 과학의 산실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Ready? 5, 4, 3, 2.